안녕하세요. 네, 오토미술학원 미드 입시 알려주는 친절한 준서씨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주제로 한번 미드 입시 편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미드 입시에서는 수능이 망해도 솟아날 학교는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시를 대비하게 되는데, 수능이라는 것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의 과목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이 5개 중에 일부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성적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상위권의 대학들은 이 수능 지표에서 대부분의 과목들을 반영을 하지만 서울 수도권 안쪽에 있는 중위권 학교에서는 이 과목들을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수능이 일부 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들은 실제로 그렇게 성적이 높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학교는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반영되는 점수를 보게 되면 성적이 높게 반영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실기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라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겪어본 동덕여대의 성향 같은 경우에는 A+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합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60%대에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학교가 됩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2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1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2과목을 모두 잘 보지 않더라도 평균 성적을 좀 높게 책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두 번째 학교는요,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나군의 대표적인 학교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마찬가지로 탐구 2과목 중에 1과목만 반영하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배점이 4등급 정도면 크게 감점이 없기 때문에 5등급 선까지는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작년 경희대학교 기준으로 수능 평균 62% 그리고 58%, 55%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지원시켰었는데요. 최종 합격은 하지 못했지만 예비 7번, 예비 9번, 예비 11번에 해당되는 번호를 받으면서 합격에 준하는 결과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낮은 성적대이지만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군에 건국대라는 대표적인 학교가 많은 학생들을 수용을 하면서 갖고 가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 대한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건국대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 대한 전체 평균이 조금은 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교는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네, 한양대 에리카는 안산에 위치해 있는 학교이고요. 이 학교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탐구 2과목 중에 1과목만 반영하는 학교이고요. 2과목 중에 1과목만 잘 봐도 되는 이점도 있지만 한양대의 경우 영어에 대한 배점이 굉장히 후하게 쳐져 있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나 경희대학교에 비해서 더 낮은 영어 성적대에서 한 6, 7등급에서도 지원 가능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양대를 재현하는 성적대는 60%까지 조금 더 낮게 볼 수가 있고요. 실기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군에는 현재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포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를 정하는 기준이 성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한양대 에리카가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 덕분에 한양대 에리카는 중위권 60%, 70%대의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실기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인하대학교인데요. 인하대학교는 실기 반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예요. 70%의 실기 반영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낮은 50%대의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성적대가 50%란 얘기는 40%의 학생들도 실기 여부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을 둘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에 6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도 예비 4번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실기 결과가 좋았다면 혹은 성적이 조금만 높았다면 이라는 그런 단서를 두자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5번째 학교는 서경대학교인데요. 서경대학교에는 2개 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디자인과 생활문화 디자인 2개 과가 있는데, 시각디자인과 생활문화 디자인은 서로 실기 반영률이 달라요. 시각디자인은 성적을 보다 요구하는 편이죠.
아니지만 생활문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률이 80%나 되면서 합격생들의 수능 평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성적대의 학생들도 실기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단 경쟁률이 앞서 얘기했던 학교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정시에서의 경쟁률로 느껴지기보다는 수시만큼의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는 게 서경대의 특징이에요. 실기 준비를 충분히 수시부터 끌어올린 학생이라면 정시 때 도전하셔서 합격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대학교는 덕성여자대학교입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어요. 이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각각 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높은 2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탐구 1과목만 반영하는 데다가 영어에 대한 배점도 높은 편이라 좀 수능을 잘 못 봤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만친 학생보다 2과목을 잘 본 학생의 비율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어요. 앞서 얘기한 학교들의 평균이 60이다, 50이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성적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덕성여대의 실제 실기 반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2과목 합산 60점 중반대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린 서경대처럼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실기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경대를 가군에서 지원한 학생이 나군의 덕성여대를 지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7번째 대학은 삼육대학교인데요. 삼육대학교도 덕성여대랑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모든 과목에 50이란 숫자가 되어 있고 2과목만 반영하고 탐구 1과목만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사가 사탐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삼육대는 이전에 실기 100%로 학생을 선발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수능 반영률이 책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과목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력에 대한 부분은 경쟁률이 워낙 높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시 때부터 실기를 꾸준히 쌓아와서 정시까지 좀 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한세대학교인데요. 한세대학교를 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근데 한세대학교가 최근 지원율을 보게 되면 경쟁률이 15대 1을 넘어가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어서 현재는 정시 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한양대, 그 다음에 뭐 경희대 이런 학교들보다는 조금은 생소한 학교일 수 있지만 최근에는 경기도 군포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리적 특성 때문인지 지원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합격생들의 성적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군에 있는 한양대라는 학교 때문인지 성적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고 실기 비중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뭐 낮으면 40%까지도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합격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조금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음은 편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지금 컨텐츠를 준비해 봤고요. 이어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